안녕하십니까. 저는 성북 메가스터디 수학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김다혜 강사입니다. 창문여자고등학교 2023년 고1 1학기 중간고사 분석 설명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인데요. 창문여고 수학 내신의 전체적 특징과 그 다음에 이번에 중간고사 출제 경향, 주요 분석과 함께 우리 학생들이 기말고사 대비를 어떻게 해야 좋은 등급을 맞을 수 있는지, 그 다음 심층학습 전략과 함께 강좌 소개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창문여고 수학 전체적인 특징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교과서와 그 다음에 시중 문제집의 B정도 정도의 난이도에서 문제들이 좀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내신 난이도는 중 정도에 해당하고요. 가장 큰 특징으로 한두 문항으로 이제 등급이 갈리기 때문에 상위권 좀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학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문항 반영 그 비율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문제의 연습 풀이만으로는 고득점을 좀 받기가 힘들고 1등급을 좀 받기가 좀 힘든 학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서답형 문항의 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24문항 중에 7문항 정도가 서답형 문항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 배점이 굉장히 높게 출제가 되고 있는 학교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답형 문항은 부분 점수가 그리고 없어서 정답이 완벽하게 맞아야만 그 답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또 거기서 심화 문제가 좀 많이 나와서 모의고사 기출 문제를 통해 빠른 시간 내에 풀어내는 연습이 좀 필요한 학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간고사를 우리가 학생들이 봤을 텐데 시험 범위는 다항식 연산부터 여러 가지 방정식까지였고요. 객관식 70점 만점에 17문항, 그 다음 주관식 7문항 30점 만점에서 100점 만점으로 출제가 됐고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문항과 시중 문제집 B단계에서 20문항이 출제가 됐고 모의고사 변형 문항이 4개 정도 출제가 됐는데 각 단원당 한 문항씩 이제 서답형에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뭐 등급컷을 학생들한테 제가 가르치고 있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90점 초반까지는 안 갈 것 같다고 하고요. 80점 후반에서 90점, 만약에 높으면 90점 후반까지 초반까지 간다라고 좀 얘기를 지금 방금 얘기하고 왔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좀 시험이 그래도 좀 어려운 도형 문제가 출제가 되다 보니까 90점 초반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래서 시험 범위 자체를 보시면 다른 학교랑 달리 좀 시험 범위가 굉장히 많았어요. 다른 학교는 2차 함수까지가 좀 대부분이었는데 그 뒷부분에 여러 가지 방정식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중학교 수학이랑 달리 고등학교 시험 범위 자체가 한두 단원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아마 내신 대비를 좀 꼼꼼하게 하지 않은 친구들은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좀 점수가 많이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각 단원별로 좀 문항 분석을 좀 해드리면 제가 중간고사 대비할 때도 나머지 정리 단원에서 굉장히 킬러 문항도 많이 나올 거고 나머지 정리에서 시험이 많이 나올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내신 대비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24.6 6문항이 출제가 돼서 굉장히 다른 단원에 비해서 출제율이 좀 많이 높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2차 함수 자체는 중학교 때도 배우긴 하지만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범위가 좀 넓어지긴 했지만 여기서 심화 문제가 출제가 돼서 아마 우리 학생들이 2차 함수 단원을 꼼꼼하게 공부를 하지 않았으면 여기서도 킬러 문항들을 좀 많이 맞추지 못했던 단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비교를 했을 때 난이도가 좀 비슷하게 출제가 되긴 했지만 도형 문제가 출제가 돼서 아마 우리 학생들이 체감적으로 느끼기에는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지는 않았나.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특징으로는 학교 교과서 시중 문제집의 B단계 유형에서 문항들이 상당수 출제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항식 연산과 나머지 정리랑 인수분해 단원에서 출제율이 높았고요. 2차 함수 단원에서 도형과 관련해서 어려운 문항들이 상당수 출제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객관식 16번, 17번, 그 다음에 마지막 서답형 7번 문항이 1등급을 결정짓는 심화 문항으로 출제가 돼서 아마 그 객관식 17번 문항은 근데 저랑 같이 수업 시간에 한 친구들은 어렵지 않게 많이 연습을 시켰기 때문에 맞췄을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아마 그 17번 문항은 빠른 풀이를 알고 푼 학생들은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실려있는 문항이 이제 제가 시험 끝나고 잠시만요. 시험 끝나고 학생들한테 시험지를 다 걷었어요. 그래서 시험지를 다 걷었는데 학생이 갖고 온 시험지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실려있는 문항 자체가 제 자체 교재에 실려있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자체 교재에 실려있는 문제가 인수 정리를 이용한 문제인데 숫자만 변형됐을 뿐 푸는 방법은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17번 문항이 객관식 문항 중에 배점이 가장 높았는데 1등급을 결정하는 문항이 오른쪽에 보시면 정말 숫자만 변형이 됐을 뿐 다른 조건은 정말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에센셜 수학상 A 540번 문제랑 동일하게 출제가 되었는데 아마 이제 여러 가지 방정식은 마지막 시험 단원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대충 공부를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단원에서 조금 이 한 문제를 통해서 1등급이 결정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정리는 제가 수업 시간에 계속 강조를 했고 2차식으로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3차식으로 나누는 것도 계속 강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뭐 저랑 같이 공부한 친구들은 서답형 완벽 대비를 해서 이거는 정답률이 100%를 달성했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답형 6번 문항은 이제 2차 함수 단원에서 출제가 됐고요. 문항의 소식만 변형됐을 뿐 제가 이제 시험 대비를 하는 과정에서 5월 달에는 학교별로 기출을 20개 정도를 풀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20개를 풀리다 보니까 좀 아이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들을 한 번 말고 한 여러 번 정도 풀리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별로 어렵지 않게 5점을 다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항의 소식만 변형됐고 풀이 과정은 완벽하게 동일해서 이 문제도 별로 어렵지 않게 맞췄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기말고사에 대한 학습 전략을 조금 제일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각 단원당 출제율이 높은 문항들, 유형들을 완벽하게 정리하고 필수 유형이랑 심화 유형을 좀 구분해서 꼼꼼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서 가장 핵심 단원이 원해 방정식이에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고등수학 상을 공부하는 과정에 있어서 원해 방정식을 좀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수업 시간에 이 단원들을 완벽하게 개념뿐만 아니라 심화 유형까지 좀 총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객관식이랑 동일하게 서술형에서 서답형에서도 7문항 정도가 이번에 30점으로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모의고사 기출문항 분석에서 나올 수 있는 심화 유형들을 좀 정리를 해야 이 서답형에서 점수가 깎이지 않고 30점을 온전히 맞출 수 있는 그런 시험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당연한 얘기긴 한데 우리 학생들이 이 4번이랑 5번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3월 달에는 이제 개념 자체를 꼼꼼히 잡고 4월 달에는 이제 각 그 기출 문제들을 25문제 정도 편집을 해서 이제 50분 동안 실제 시험을 위한 연습을 시키고 있거든요, 수업에서. 근데 그렇게 시켰더니 이번에 중간고사를 보는 과정에서 우리 학생들이 시험에 대해서 시간 조절하는 것들을 굉장히 잘해서 시험을 푸는 과정에 있어서 시간이 부족했다라고 했던 친구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을 위한 연습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5월 달에는 진도를 꼼꼼히 나가고 6월 달에는 이제 그 학교 기출문제들을 한 20개에서 30개 정도를 좀 대비를 해서 조금 빠른 풀이를 실전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시간 배분 연습을 좀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답 정리를 통해서 실수가 당연히 없을 수 있도록 제가 그 부분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제 출제 포인트를 제가 3개 정도를 정리해 왔는데 2차 함수랑 그 다음에 2차 함수의 활용 파트
이 도형 파트를 좀 연결시키는 문항이 출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2차 함수랑 2차 부등식을 연결시키는 문제라든지 또는 창문이 이번에 또 도형 문제를 중간고사에 냈기 때문에 기말고사에서도 반드시 도형 관련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어서 그 부분까지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1등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사실 요즘의 트렌드가 수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합답형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정답을 구하는 게 아니고 기역, 니은, 디귿의 보기가 있을 때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그거를 판단하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좀 꼼꼼히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원해방정식 단원에서 이제 출제율이 굉장히 높을 것이기 때문에 100점 만점에 적어도 제 생각에는 30점 정도는 원해방정식에서 출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원해방정식을 그 공부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유형별로 정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각 단계별로 서술형까지 좀 작성할 수 있도록 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공부법이 필요하고요. 우리 어머니들께서 오늘 이제 제가 여기에 실어놓은 문제들을 집에 가서 학생들한테 좀 보여주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들을 싣는 과정에 있어서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을 2문제 골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저랑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은 266번이 좀 킬러 문항이긴 한데 이 문제도 꼼꼼하게 좀 잘 대비해서 이와 같은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는 틀리지 않도록 좀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에 보시면 서답형 대비를 제가 수업 시간에 꼼꼼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 학생들이 정답을 풀어내는 과정뿐만 아니라 오른쪽에 보시면 중요한 개념 같은 거는 손글씨로 수업 시간에 제가 제출을 이제 학생들한테 전달을 해서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강좌에 대해서 소개하기 전에 제가 수업 시간에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왼쪽에 보이는 게 이제 내신 자체 대비 교재예요.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이번에 중간고사를 대비하는 과정에서도 기본 개념 문제뿐만 아니라 심화 문제 같은 경우도 이 왼쪽에 있는 그 교재에서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아까 그 객관식 17번 문항 같은 경우도 뭐 에세이 교재뿐만 아니라 그 반보다 한 반 낮은 그 A반에서 수업하는 교재에서도 굉장히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됐기 때문에 그 교재를 통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면 우리 학생들이 이제 심화 문제를 시험에서 접할 텐데 그게 좀 보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이제 최종 직특이라고 해서 중간고사가 있는 그 전날에 우리 학생들한테 배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3시간 정도, 4시간 정도 최종 직특을 하는데 최종 직특할 때 자료를 따로 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시험을 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간 조절까지 하는 연습을 시킨 다음 모르는 문제를 질문을 받고 오답까지 하고 집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왼쪽은 제 자체 교재에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 숙제를 해오면 제가 이제 모르는 것들을 질문을 받고 있는데 아이가 채점을 해오면 모르는 문제가 좀 있잖아요. 물론 학생들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보편적으로 틀리는 문제가 정해져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에 이제 여기 가운데 문제를 학생이 틀려오긴 했는데 이게 서답형으로 출제가 될 수 있고 해서 중간에 이제 풀이 과정까지 제가 꼼꼼하게 봐주고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는 학생이 푼 풀이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프린트물은 각 이제 밤마다 수업이 끝나기 한 30분 전에 6문제를 20분 동안 풀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풀고 이제 채점을 하고 모르는 문제를 질문을 받고 그래서 가운데 문제들을 제가 냈더니 학생이 이제 이 정도 풀어서 제가 모르는 것들은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중간고사 보면서 학생이 본인이 틀렸던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수업 시간에 하다 보니까 실수를 할 수 있는 것들의 상황이 있었는데 그게 방지가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창문이 제가 가르치고 있는 그 친구들이 굉장히 성적이 잘 나왔어요. 그래서 정말 잘하는 친구들은 90점대도 맞았고
그다음에 다 무난하게 80점대는 다 맞은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 관리가 굉장히 수학은 중요한데 관리까지 제가 꼼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응답 같은 경우도 매주 이제 정규 수업 말고요. 토요일, 일요일 날 별도로 학생과 스케줄을 좀 논의해서 클리닉을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때 창문 같은 경우는 라이트센의 문제집이라든지 자이스토리에서 굉장히 유사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는 학교다 보니까 그 문제집을 한 권 더 정해서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어디부터 어디까지 풀어오고 모르는 것들을 질문을 개인적으로 받아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카카오톡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평일날 모르는 문제가 있을 때 질문을 이렇게 올려주면 제가 이제 바로 답을 달아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손 없이 모르는 문제 없이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SA반, 그 고등학교 1학년 중에 제일 잘하는 반과 그 아랫반을 가르치고 있는데 수학상 SA반에서는 이제 심화 개념뿐만 아니라 이제 목표는 내신 1등급 반, 1등급을 맡고 싶어하는 학생들 위주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문여고 내신 심화 기출뿐만 아니라 강남 서초 기출 문제도 좀 수업 시간에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내신만을 위한 공부가 아니고 우리 학생들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 모의고사의 비중도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모의고사에서 다뤄져야 되는 것들도 굉장히 꼼꼼하게 다루고 있고 실제로 아이들이 이제 강남 서초 기출문제들을 좀 풀리다 보니까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각 단원당 한 20문제 정도씩 이렇게 좀 제출을 좀 하고 있는데 맨 처음에 한 10문제 정도 맞았던 친구가 이제 저랑 같이 공부하면서 좀 수학적 실력이 좀 많이 늘어서 최근에는 한 16개 정도 받고 있고 모르는 문제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시간 일일 테스트도 진행하고 피드백이랑 단원 테스트도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제가 직접 개별 첨삭 지도랑 개인별 오답 관리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은 제일 잘하는 반이고 그 다음에 요 A반 친구들도 이번에 중간고사에서 80점대를 맞았어요. 그래서 지금 듣기로는 한 2등급? 그리고 또 좀 무난한 친구들은 3등급까지 맞은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번에 그 기말고사 때는 무조건 1등급 맞도록 제가 조금 지도할 거니까요. 좀 믿고 맡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그래서 이 반은 창문여고 이제 핵심 문항이 포함된 기출유형 변형서를 제가 수업 시간에 좀 제공을 할 예정이어서 참고 좀 부탁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창문여고 1학기 중간고사 분석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